네, 안녕하세요. 포포트 김한 기자입니다. 오늘은 토트넘과 웨스트햄의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23라운드 프리뷰 해보려고 하는데요. 토트넘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지금 토트넘이 반등이 필요한 상황인데 이 웨스트햄을 잡고 반등에 성공할지가 이번 경기의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순위표 먼저 보시겠습니다. 2022-2023 시즌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24라운드 토트넘과 웨스트햄의 경기 2월 20일 월요일 새벽 1시 30분에 열리는데요. 현재 토트넘은 리그 5위, 그리고 웨스트햄은 리그 16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토트넘의 최근 성적 보시겠습니다. 토트넘 최근 성적 리그 5경기에서 2승 3패를 거뒀는데요. 컵대회 포함하면 3승 2패입니다. 컵대회를 포함할 경우 최근 2연패, 레스터전 그리고 밀란전 2연패를 당했던 토트넘인데요. 리그 5경기에서 5득점, 10실점, 실점이 되게 많은 편이에요. 실점이 많은 이유는 좀 수비 실책으로 꼽히고 있는데 레스터전도 그렇고 밀란전도 그렇고 좀 수비 그런 쪽에서 실수가 많이 나왔던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비 진영 패스미스나 잘못된 위치 선정이 조금 실점으로 연결되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웨스트햄전에서는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어야 승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비만큼 득점 부족도 문제인데 공격진이 전반적으로 부진하다는 것, 그리고 해리 케인에게 과하게 의존한다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웨스트햄 최근 성적입니다. 웨스트햄은 최근 리그 5경기에서 1승 3무 1패를 거두고 있는데요. 컵대회 포함할 경우 2승 2무 1패라는 준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리그 5경기에서 6득점 5실점을 기록했는데요. 득점이 부족하긴 하지만 실점이 준수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직전 경기에서 뉴캐슬 유나이티드, 첼시와 무승부를 거뒀는데요. 이번 시즌 뉴캐슬 유나이티드의 상승세를 고려하면 굉장히 고무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죠. 첼시도 물론 웨스트햄보다 강팀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결과였습니다. 웨스트햄은 이번 시즌 다득점은 없지만 대량 실점도 적은 편입니다. 특히 실점 후 따라가는 그런 패턴을 자주 보였는데요. 어떻게 보면 좀 저력이 있는 팀이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토트넘 웨스트햄 최근 상대 전적입니다. 최근 5경기에서 2승 2무 1패로 웨스트햄이 약간 우세한데요. 최근 경기 보시면은 홈팀이 패배한 경기가 없습니다. 득점이 없었던 경기도 없었습니다. 또 직전 경기 같은 경우에는 캐러의 자책골, 그리고 수책의 동점골이 나오면서 1대1 무승부를 거뒀는데요. 특히 작년 3월 같은 경우에는 손흥민 선수가 멀티골 터뜨렸고 주마가 자책골까지 나오면서 토트넘이 3대1로 승리했습니다. 손흥민 선수 출전 여부 확인해 보겠습니다. 손흥민 선수 레스터전 풀타임 활약하고 AC밀란전에서 81분 소화했는데요. 맨시티전에서 되게 활약이 좋았는데 지난 2경기에서 좀 침묵을 해서 되게 아쉬웠던 손흥민 선수입니다. 체력 문제를 고려하면은 이번 경기에서 교체 출전까지 예상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특히 손흥민 선수 지난 AC밀란전에서 조금 아쉬움을 남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손흥민 선수의 좀 위치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위치를 보시면은 최전방이나 2선 또는 측면보다는 조금 더 중앙 미드필더 쪽, 좀 안쪽에서 위치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위치에서 뛰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좀 장기라고 할 수 있는 측면 돌파 혹은 또 뒷공간 침투 이런 장면이 좀 적게 나왔고요. 조금 더 빌드업을 가담하거나 플레이 메이킹을 해야 하는 상황을 좀 많이 마주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좀 원색적인 비난을 한 사람도 있었는데 반면 또 이렇게 이성적인 지적을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토트넘 출신의 오하라, 축구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오하라 같은 경우에는 SNS를 통해 손흥민이 굉장히 좀 아쉬웠다라는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후에 좀 자기가 진행하는 토크 스포츠에서 자기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에서도 비슷한 말을 한 바 있습니다. 풋볼 런던의 알레스테어 골드 기자 같은 경우에는 손흥민의 위치를 지적하면서 콘테 감독에게도 부분적으로 책임이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아까 패스맵에서 봤듯이 마치 메잘라라고 하죠. 어떻게 보면 중앙에서 조금 더 가깝게 플레이하는 손흥민 선수였는데요. 골드 기자 같은 경우도 이 손흥민 선수의 포지셔닝을 지적하면서 손흥민 선수의 장기인 드리블이나 좀 전방으로 뛰어들어가는 그런 움직임이 적다 보니까 경기력 저하로 이어졌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풋볼 런던은 이 얘기를 또 한 이후에 쿨루세스키 대신 히샬리송 선수를 대신 토트넘이 기용할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손흥민 선수가 선발로 나올 경우에 손흥민 선수, 케인 그리고 쿨루셉스키가 좀 평소에 나왔다면 이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손흥민, 케인, 히샬리송 조합이 가동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히샬리송이 나올 경우 3-4-3 포메이션보다는 3-5-2 포메이션을 사용할 가능성도 있는데요. 3-5-2 포메이션을 가동할 경우 손흥민 선수는 해리케인과 투톱을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토트넘 관련 이슈입니다. 먼저 토트넘에서는 콘테 감독이 아직 회복이 완전히 안 돼서 이번 경기에도 나오지 못하는데요. 콘테 감독은 AC밀란 원정 이후 이탈리아에 남기로 했습니다. 당분간은 스텔링이 수석 코치 대행 체제로 되는 토트넘인데요. 콘테 감독은 가족들이 이탈리아에 있기도 하고 좀 회복에 집중하기 위해서 이탈리아에 남았다고 했습니다.
스텔리니 수석 코치 대행 체제에서는 조금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는데요. 스텔리니 코치 체제로 갔을 때 했던 6경기에서 승률이 100%입니다. 이 6경기 중에는 토트넘에서 치른 2경기, 그리고 인터밀란 시절 4경기를 포함해서 6경기를 치른 건데 이 모든 경기에서 승리했습니다. 나름대로 이 경기들이 이상한 경기들이 아니었고 되게 굵직한 경기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지난해 11월 마르세유와의 챔피언스 리그 경기에서 콘테 감독이 징계로 나오지 못했을 때 스텔리니 수석 코치 체제로 했을 때 승리를 거뒀고요. 최근 일정이었죠. 리그 수년 경기 맨시티전에서 1대0으로 승리했는데요. 이때도 콘테 감독이 수술로 인해 자리를 비웠고 스텔리니 코치가 콘테 감독의 역할을 대신했습니다. 특히 스텔리니 코치 같은 경우에는 맨시티전에 다이어를 전진 배치하는 등 좀 다른 시도를 하는 지도자인데요. 웨스트햄전에서도 조금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이슈로는 지난 레스터전에서 부상을 당한 벤탄쿠르 선수가 있습니다. 벤탄쿠르 선수는 시즌 아웃 판정을 받았는데요. 일단 수술을 받을 예정이고 시즌 아웃이라는 것은 토트넘이 공식 입장으로 밝혔습니다. 벤탄쿠르 선수는 토트넘에서 공수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선수였고 어떻게 보면 좀 보름반도 가능한 선수여서 벤탄쿠르 선수의 되게 공백이 되게 크게 느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행인 점은 AC 밀란전에서 대신 나온 파페사르 그리고 올리버 스킵이 꽤나 좋은 활약을 펼쳤어요. 두 선수 중에 한 명이 호이비에르의 파트너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두 선수들의 활약은 꽤나 고무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현지에서는 일단 호이비에르 선수를 중원에 배치하고 사르 혹은 스킵 중에 한 선수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사르 선수의 출전을 예상하는 매체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주요 부상자죠. 위고 요리스 선수 이번에도 못 나오는데 대신 포스터가 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포스터 선수의 경우 지난 레스터전에서 경기력이 좋지 않아서 많은 걱정을 받았는데요. 이번 웨스트햄전에서는 어떤 활약을 펼칠지 주목이 됩니다. 웨스트햄 이슈입니다. 웨스트햄은 부상 병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부상자만 해도 상당히 많은데 당장 명단을 보면 아레올라, 스카마카, 주마, 코네, 크레스웰이 부상자 명단에 있었고요. 지난 첼시전에서 파케타가 전반 초반에 어깨 부상으로 교체 아웃됐고 후반 막바지 아게르드 선수가 햄스트링이 올라와서 또 교체를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주전 선수들 중에 거의 절반 가까이 부상을 입은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모에스 감독으로서는 이런 상황에 어떻게 좀 해결책을 마련할 것인지 남은 시즌의 향방을 가르는 좀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수들의 부상이 길어지는 거는 웨스트햄의 저조한 성적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토트넘 입장에서는 좀 호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토트넘 맨시티 예상 라인업입니다. 토트넘은 케인을 필두로 손흥민과 클루셉스키가 나온다고 예상을 했고 또 측면에는 페리시치와 페드로 포로, 중원에는 사르와 호이비에르, 수비진은 데이비스, 다이어, 로메로가 구성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골키퍼는 포스터로 예상됐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에메르송이 아니라 포로가 측면에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한 건데요. 포로 선수가 지난 데뷔전이었던 레스터전이었죠. 좀 활약이 별로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상 라인업에 든 걸 보면은 현지에서는 조금 다르게 바라보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웨스트햄을 보시면은 센터백, 구멍이 난 센터백 자리에 벤 존슨이 들어왔습니다. 이 외에는 파케타가 빠진 자리에 수책이 들어온 걸 볼 수 있습니다. 클루셉스키 대신 히샬리송의 선발 출전을 예상하는 매체들도 있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클루셉스키가 이번 시즌 성적이 좋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번뜩이는 장면, 조금 더 찬스를 만들어줄 수 있는 데에는 클루셉스키가 더 낫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매체에서도 비슷한 생각으로 선발 명단에 올려놓은 것 같습니다. 토트넘 웨스트햄 승부 예측입니다. 먼저 스카이 스포츠인데요. 스카이 스포츠는 토트넘의 1대0 승리를 예상했습니다. 토트넘의 1대0 승리를 예상한 이유는 모에스가 에버턴 시절 이후 빅식스 원정에서 성적이 정말 좋지 않다. 정확히 보면 37경기 원정을 치렀는데 그 중에서 6경기에서 비기고 31경기에서 패배했습니다. 이 중 한 골 차이로 패배한 경기가 무려 17경기인데 이런 이유로 좀 지금 토트넘의 분위기가 안 좋더라도 웨스트햄의 성적이 더욱 안 좋기 때문에 토트넘의 1대0 승리를 예상했습니다. 다음은 BBC의 승부 예측입니다. BBC는 꽤나 큰 스코어가 나올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토트넘의 3대1 승리를 예상했습니다. 특히 크리스 서튼은 토트넘이 콘테 감독이 없던 맨시티전에서 승리했다. 또 서튼은 같은 결과를 예상했습니다. 토트넘이 레스터전 경기력이 좋지 않았지만 웨스트햄의 첼시전도 마찬가지로 경기력이 좋지 않았다. 특히 전반 초반의 경우 웨스트햄의 경기력이 정말 좋지 않았다는 점을 짚었는데요. 웨스트햄이 지난 경기에서 보인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할 경우 토트넘에 패배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스포츠몰의 승부 예측입니다. 스포츠몰도 토트넘의 승리를 예상했습니다. 스포츠몰은 토트넘의 승리를 예상하는 건 쉽지 않지만 스텔리니 수석 코치에 대한 믿음이 있다라면서 토트넘이 근소한 차이로 승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텔리니 수석 코치 체제에 대한 믿음이 은근히 은연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 후스코어드의 예측인데요. 후스코어드 같은 경우에는 다른 매체들과 달리 웨스트햄의 2대1 승리를 예상했습니다. 후스코어드는 토트넘은 최근 7경기에서 3승밖에 거두지 못했고 특히 홈에서도 기복이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토트넘은 지난 홈에서 열린 6경기에서 3승 3패를 거뒀는데요. 후스코어드가 짚은 것처럼 기복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웨스트햄은 지난 2경기 무승부를 포함해 4경기 무패를 달리고 있는데 토트넘 상대로 성적이 나쁘지 않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건 제 승부 예측인데 저는 무승부를 예상했습니다. 이유는 토트넘이 최근 경기력이나 분위기가 좋지 않은 팀이잖아요. 반등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지만 경기력을 유지한다면 좀 무승부를 거둘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 특히 선수들의 체력도 고려할 수밖에 없는데요. 레스터전, 밀란전 그리고 웨스트햄전이 생각보다 이 일정이 타이트한 거에 비해 또 선수들이 로테이션이 많이 없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지칠 그런 걱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벤탄쿠르의 부상 때문인데요. 벤탄쿠르 선수가 앞서 말했듯이 토트넘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벤탄쿠르가 빠진 빈자리를 어떻게 메울지가 토트넘의 좀 중요한 과제입니다. 벤탄쿠르 없이 경기를 치러야 된 토트넘이 과연 EPL 최고의 미드필더로 꼽히는 선수 중 하나인 라이스를 상대로, 데클런 라이스를 상대로 중원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지 관건입니다. 또 하나 이유로는 웨스트햄이 생각보다 이번 시즌 리그 최소 실점 5위를 유지하는 것처럼 수비가 나쁘지 않습니다. 토트넘이 이번 시즌 또 최근 공격력이 되게 무딘 편인데 웨스트햄의 수비를 쉽게 뚫지 못할 것 같다고 예상을 했습니다. 반대로 웨스트햄의 공격도 날카롭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무승부를 예측할 수 있는 요소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칫하면 되게 노잼 경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웨스트햄에 부상자가 많다는 것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교체할 만한 선수가 적다는 의미거든요. 웨스트햄이 후반전에 지쳤을 때 교체 카드를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좀 중요해질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따라서 경기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토트넘 웨스트햄 관전 포인트입니다. 먼저 중원 싸움입니다. 토트넘은 호이비에르 그리고 사르 혹은 스킵으로 중원 라인을 구성할 전망이고 또 웨스트햄은 라이스와 수책으로 중원 조합을 구성할 가능성이 높은데 사르 그리고 스킵 누가 나오더라도 좀 문제는 어떻게 보면 경험의 부족인 것 같아요. 이번 시즌 출전 기회를 많이 받지 못했던 두 선수들인데 반면 라이스 같은 경우에는 리그 정상급 미드필더로 꼽히는 선수죠. 수책과의 호흡도 되게 준수한 편입니다. 토트넘의 최근 수비가 되게 불안하기 때문에 중원 싸움, 허리 싸움에서 좀 우위를 점해야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토트넘의 저조한 공격력이 부상으로 흔들리는 웨스트햄 수비를 뚫을 수 있을까입니다. 둘 다 좀 약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토트넘이 조금 더 기대를 걸 수 있는 부분은 해리 케인의 존재에 있습니다. 케인은 좀 해결사죠. 이번 시즌에 토트넘의 해결사로 떠오르고 있는데 중요한 순간마다 득점을 터뜨려주면서 토트넘의 승점 3점을 안기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토트넘의 측면 수비인데요. 페리시치 그리고 반대쪽엔 에메르송 혹은 포로가 나올 가능성이 높죠. 왼쪽에는 페리시치 또 반대쪽에는 에메르송 혹은 포로가 나올 텐데요. 특히 포로 같은 경우에는 지난 레스터전에서 좀 수비 불안을 노출하기도 했고 페리시치도 직전 경기였던 AC 밀란전 선제골 장면에서 뛰어들어가는 공격수를 놓치는 장면을 보여줬습니다. 반대로 웨스트햄의 윙어는 제로드 보엔과 사이드 벤라마인데요. 보엔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웨스트햄이 부진하고 있더라도 지난 시즌 되게 좋은 활약을 보여줬었고 언제든지 좀 상대를 위협할 만한 그런 자원이기 때문에 토트넘 입장에서는 좀 주의가 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번째는 스텔리니 대행 체제로 치르는 경기에서 또 승리할 것인지가 관건입니다. 스텔리니 대행 체제로 했을 때 앞서 말했던 것처럼 패배가 없습니다. 만약에 토트넘이 이번 경기에 승리할 경우 좀 반등의 계기를 마련하게 되는데요. 흥미로운 점은 지금 토트넘의 승점이 지난 시즌 같은 시기의 승점과 동률입니다. 토트넘이 지난 시즌에도 좀 후반기에 반등하면서 챔피언스 리그 티켓을 따냈었는데 웨스트햄전에서 승리한다면 또 비슷한 어떤 나머지 시즌 동안 비슷한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24라운드 토트넘 웨스트햄 프리뷰 살펴봤는데요.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토트넘이 이번 경기를 통해서 반등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또 스텔리니 코치 체제에서 승률 100%를 유지할 수 있을지 주목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포포투 김환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